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연인 8회 엔딩과 9회 예고편은 대혼돈이었는데요. 장현의 목숨이 위태로워졌고 일체는 장현이 죽었다고 오해했으며 눈치 없던 남현준이 인조에게 찍혀 감옥에 갇히고 전 재산을 몰수당해 경혜를 비롯한 길체 크루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장현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과 9회 예고편을 분석할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홍타이즈는 조선에서 청나라 군사들에게 천연두가 퍼졌다는 걸 퍼뜨린 사람이 장현이 아니냐며 그가 간자인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전 장현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심양일기에서 찾았는데요. 심양일기는 실제로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심양에 볼모로 잡혀간 후 세자가 겪었던 매일의 일상을 세자 시강원의 관원들이 기록하여 10권의 일기로 남긴 책입니다. 심양일기에는 소현세자 일행이 중국에서 볼모 생활을 하며 겪었던 모든 일들이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아주 자세히 토파보고 일단 장현이 심양에 가서 한 일부터 짚어볼게요. 심양으로 간 이장현은 청역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고 장사 수완을 발휘해 밀매를 했고 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구해준다는 장현에게 사람들은 앞다퉈 줄을 섰죠. 또한 장현은 청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큰 건물을 미리 알아놓고 건물을 팔아 청나라 황제의 형제들과 아들들인 친왕들과 관계를 맺어놨는데요. 도르곤은 청나라 황제인 홍타이지의 배다른 형제예요. 도르곤이 큰 병에 나서 대나무를 가열해서 만드는 한약재인 중력을 구한다고 하자 세자빈이 이장현을 통해 중력을 구하기도 했죠. 실제로 소현세자가 심양 생활을 한 지 3년째인 1639년 청나라 왕족 중 청태조 누르하치의 12번째 아들인 파랑이 은밀히 사람을 보내 은자 500냥을 전하며 면포와 표범가주, 수, 달피 등의 조선 물건을 원한다며 밀거래를 요구했다고 해요. 드라마 연인에서는 지금 이런 거래들을 모두 장현이 하고 있는 거죠. 연인 8회에서 정명수를 고발한 이유로 처벌당한 정내경은 실존 인물입니다. 실제로 병자호란을 패배하여 소현세자가 청해 심양에 볼모로 잡혀갔을 때 자청하여 수행한 정내경은 정명수가 임금을 모독하고 청나라에 보내는 세패를 도둑질하자 재상을 근거로 처벌하려다가 역으로 당합니다. 그리고 32세의 젊은 나이에 청나라 관리에 잡혀 처형당하죠. 실제로 정내경은 당당히 조선의 세자시강원의 필선이라는 직책을 가진 관료로서 최후를 마치겠다며 드라마처럼 평소에 입던 옷을 간복으로 갈아입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요. 실제로 청나라 역관으로 활동하던 정명수는 청에 볼모로 잡혀간 조선인들에게 심한 행패를 부렸고 조선에서 청나라에 바치는 물건을 중간에서 마음대로 가로채고 물량이 부족하다고 난리를 치는 등의 많은 악행을 저지른 인물입니다. 이장현은 정명수가 조선에서 올라오는 물건들을 빼돌려 용골대와 나누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소현세자에게 정명수는 용골대가 아끼는 자이니 그 자를 고발하지 말라고 말했으나 이미 다른 신하들이 정명수를 고발해 용골대는 이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거기다가 용골대는 간자로 의심되는 이장현까지 얹어서 잡아갔습니다. 홍타이즈는 이장현을 불러 청해 군대에 천연도가 퍼졌다는 소문을 낸 것이 이장현인지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장현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요? 실제로 정내경이 심양에서 순절한 날은 1639년 4월 18일입니다. 삼전도의 굴욕이 1637년 음력 1월 30일이고 그해 4월에 소현세자가 심양에 도착했으니 연인 8회 드라마의 시점은 장현과 소현세자가 청해 온 지 만 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리고 1639년 홍타이즈는 생육부에 대한 전쟁을 개시하고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조선의 출병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명령이었죠. 항복 조건에 있었거든요. 청이 명을 정벌할 때 지원군을 보내줘야 한다고요. 하지만 조선에서는 김상원을 필두로 절대 명과의 전쟁에 군대를 보낼 수 없다고 상소를 올리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김상원이 1640년 11월에 심양으로 압송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이장현이 홍타이지에게 조선의 간자가 아님을 증명하기도 하고 조선이 군대를 출병시키지 않아도 되도록 자신이 갖고 있는 부를 이용해 청이 명과의 전쟁 때 사용할 수 있는
화포를 비롯한 무기들을 저렴하게 대주겠다고 제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 명과의 전쟁에 출병되어 희생될 조선인들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장현은 병자호란 직전 갑주를 미리 준비해둘 정도로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빨랐던 인물이에요. 청나라가 명나라를 정복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던 장현은 큰돈이 될 듯하여 미리 갑주와 무기들을 준비해 두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조선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실제 역사에서는 명과의 전쟁에 출병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는 조선에 대해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좋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김상원이 청나라로 끌려왔을 때도 처벌을 받지 않도록 소현세자가 힘을 썼고요. 그러니 드라마 연인에서는 이장현과 홍타이지 간의 협정이 있었기에 조선이 군대를 지원하지 않아도 홍타이지가 넘어갔다고 내용을 전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장현은 조선인들도 구하고 자신 또한 간자가 아님을 증명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후 지속적으로 자신을 의심하는 용골대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걸 용골대의 등장인물 소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용골대의 자기소개를 보면 용골대는 홍타이지가 원한다면 목숨이라도 내줄 만큼 충심이 깊지만 부지런히 제 주머니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는 이중적인 인물이라고 합니다. 장현은 그런 용골대의 이중성을 알아보고 용골대 역시 자신의 딴 주머니를 채우기엔 장현의 능력이 요긴함을 알아봐 서로의 이속을 위해 알고도 모른 척 모르고도 아는 척 속고 속아주며 위태로운 평화를 유지한다고 해요. 다음으로는 9회 예고편에 등장한 길채가 머리를 올린 모습을 좀 살펴볼게요. 길채는 꿈속의 남자가 자신의 서방님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꿈속 남자의 얼굴을 볼 수 없었는데요. 이는 길채의 마음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준도령을 좋아하는 마음은 사랑은 아니었던 거죠. 길채는 경은애가 오랑캐가 속살을 만졌다는 이유로 연준과의 혼인을 거부하자 경은애의 멘탈을 지켜주고 혼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경은애와 남연준의 혼사를 보면서 자신의 마음이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죠. 장현이 청나라로 떠난 후에 너무 뒤늦게 알게 돼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후 길채는 장현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관할을 찾아갔다가 심양에서 죽은 자들의 유품 상자들 중에서 장현의 물건이 담긴 것을 찾아내죠. 열이 많다던 장현이 한겨울에도 들고 다니던 부채와 길채가 준 붉은 댕기. 길채는 장현의 물건임을 확신하고 장현이 죽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속 남자가 장현임을 알게 되죠. 길채가 장현이 죽었다고 생각한 날 꿈속에서 장현의 얼굴을 본 건 길채가 이제서야 자신이 장현을 연모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길채가 피난길에 입었던 털 조끼를 팔지 않고 왜 아끼나 했더니 장현이 길채에게 덮어준 조끼였더라고요. 부인이 생전 입은 옷을 들고 3번 외쳐 부르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장현도령 돌아오라고 외치는 길채의 마지막 장면 너무 슬프더라고요. 한편 길채는 꽤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릴 일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남연준의 가장 큰 단점은 진짜 눈치가 없다는 거더라고요. 곱고 강직한 태도로 인조에게 충원을 하면 인조가 아이고 너밖에 없다 라고 할 줄 알았나 봐요. 인조는 남연준에게 청나라 황제에게 가서 기계를 보이라고 했는데요. 이미 전쟁에 졌고 항복까지 한 마당에 청나라 황제에게 가서 기계를 보이라 함은 청나라에 가서 죽으라고 한 거잖아요. 인조에게 찍힌 남연준은 감옥에 갇히고 가산을 몰수당하게 됐고 길채 크루는 순식간에 거의 거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초가집 한 채는 있으니 완전 거지라고 할 순 없지만요. 근데 길채가 책임져야 할 식구들이 병자호란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많아졌어요. 길채의 아버지, 동생 유영채, 그리고 어린 동생 한 명 더, 거기에 종종이와 경은애, 그리고 방두애와 방두애 남편 방두애의 아기. 이렇게 길채 포함 총 10명인데 만약 경은애가 임신해서 아기까지 낳으면 총 11명이 되는 거죠. 9회 예고를 보니 길채가 동전들을 모아서 식기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시작했고 돈을 꽤 많이 모으는 것 같더라고요. 한편 9회 예고편을 보니 내 마음 다 가져요, 가지 마요, 나랑 있어요 라고 말하는 길채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길채는 장현과 마지막 만났던 날 청나라에 가던 장현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지 못하고 장현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것 같습니다. 장현이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낭자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내 마음 다 가지라고 말할 걸 말뿐이라도 좋으니 연준도령 생각을 안 한다고 하면 심양에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가지 말라고 날랑 있어요라고 말할 걸 후회하는 거죠.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길채낭자 사셔야죠. 장차 좋은 날을 보셔야죠. 라는 장현의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려 길채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날부터 길채에게는 장현의 목소리가 장현의 목숨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즉 구의 예고에서 길채 앞에 등장하는 장현의 모습은 길채의 상상일 것 같아요. 구의 예고에 장현이 입고 있는 한복이 장현이 처음 능궁리에 왔을 때 입었던 한복이더라고요. 즉 길채의 기억 속에 있는 장현인 거죠. 구의 예고의 길채는 머리에 비녀를 꽂고 머리를 올렸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길채가 정현이 죽었다고 오해해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오히려 길채가 장현을 생각하며 자신의 서방님은 꿈속에서 얼굴을 확인한 장현도령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여 장현의 신부가 되었다는 뜻으로 머리를 올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게 아니라면 또는 장현의 환영을 보며 살아가던 길채가 더는 죽은 사람을 안고 살지 않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잔영의 황영을 향해 이제는 오지 마셔요. 저는 이 생에서 천수를 누리다가 갈 생각이니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납시다 라고 말하며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